공승현은 데뷔한 지 12년차 된 대한민국의 여배우로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진 정성미인 중 한 명이다. 특히 큰 눈매가 매력적인데 얼핏 보면 밴독 빠진 카리나 같기도 하고 청순하고 고급적인 분위기까지 겸비해 예전부터 많은 남자들의 이상형이었고 여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배우로 꼽혀왔다. 나이는 93년생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고 가족 중 아버지는 25년 한식 경력을 자랑하는 유창준 셰프로 과거 냉장고를 부탁해도 출연한 적이 있으며 두 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트와이스의 정연으로 자매가 함께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승현은 초등학생 때 가야금 대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이때 우연히 SM 관계자 눈에 띄어 캐스팅이 돼 2005년부터 SM의 연습생이 됐다고 한다. 이후 공승현은 연습생들 사이에서 예쁜 외모로 소문이 자자했고 SM은 과거 SM 청소년 베스트라는 자체 선발 대회를 개최했었는데 공승현은 여기서 외모로 1등을 할 정도로 연습생 시절부터 뛰어난 외모를 자랑했다. 참고로 2위는 선미, 3위는 구하라였다. 아무튼 그만큼 존재감 넘치는 연습생이라 FX인이 레드벨벳이니 그녀의 데뷔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 정작 SM은 레드벨벳이 결성되기도 전에 연생 신분이었던 공승현을 연기자로 데뷔시켰는데 SMS 자체 제작한 TVN 드라마 I Love 이태리라는 작품이었다. 단역이었지만 공승현은 이 작품에서 처음 연기를 해보고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며 결국 7년의 연생 생활을 청산하고 스스로 SM을 나왔다고 한다. SM을 나온 공승현은 6호컴퍼니라는 소속사와 새롭게 계약을 했고 생리대 화이트의 CF를 찍으며 공식적인 데뷔를 했다. 하지만 아이돌만 준비했던지라 스스로 연기에 대해선 부족하다고 판단해 2년 동안 성신여대를 다니며 연기 공부를 했고 2014년부터는 본명인 유승현이 아닌 공승현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여담으로 그녀의 활동명이 공승현이 된 이유는 당시 브라질 월드컵이라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축구공, 공승현 어때? 라고 추천을 했고 처음엔 어이없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공승현으로 했다고 한다. 축구공 공씨. 그렇게 시작한 연기활동은 SBS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풍문으로 들었소 등 처음에는 조연으로 시작했고 그러다 공승현은 2015년 인지도가 대폭 상승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바로 뜻밖에도 드라마도 영화도 아닌 MBC에는 우결이었다. 상대는 다름 아닌 CN블루 이종현이었는데 당시에는 사건 터지기 훨씬 전이었고 무엇보다 공승현은 미친 외모로 실검 1위를 장악하며 저 신인 배우 누구냐라는 반응과 함께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다. 우결 이후 공승현은 많은 매체를 통해 주목받았고 특히 주연 배우로 거듭나게 되는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였다. 육룡이 나르샤는 큰 인기를 끌었던 뿌리 깊은 나무의 프리퀄 작품이기도 하며 사극에서 단골 소재로 다뤄지던 조선건국에 대한 이야기다. 제목인 육룡이 나르샤는 용비어천가의 구절에서 따온 건데 조선건국에 기여한 핵심 인물 6명을 뜻하며 유아인, 김명민, 신세경, 변요한, 윤균상, 천호진 등 연기력도 탄탄하고 스타성도 입증된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다. 공승현은 이 주연 라인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유아인이 맡은 태종 이방원의 부인인 민다경, 즉 훗날의 원경왕후를 맡았는데 그만큼 조연이었지만 꽤나 비중이 있다 보니 분량도 있었고 당시 신인이었던 배우치고는 괜찮은 연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초반에는 발성이나 대사가 사극 톤이 아닌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라 어색하긴 했는데 50부작이다 보니 발전할 시간이 많았고 공승현 또한 많은 노력을 했는지 후반부로 갈수록 연기나 발성 등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공승현은 첫 촬영 때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하며 모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같이 연기를 하던 한상진에게 연기를 왜 그렇게 하냐고 혼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발전하는 공승현을 보고 한상진은 놔두면 알아서 잘하는 친구라고 칭찬을 했다고 한다. 육룡이 나르샤는 최고 시청률 17%를 찍으며 뿌리 깊은 나무만큼은 아니었지만 꽤나 성공적인 지표를 보여줬고 공승현은 크게 비중이 없어 떡상까지는 못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줘 주연 배우로 거듭나게 됐다. 개인적으로 육룡이 나르샤를 인생 드라마 중 하나로 꼽는데 한 번 더 보라면 재밌게 볼 만큼 훌륭한 드라마라고 본다. 길태미가 찢었지. 공승현은 2016년부터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주연급을 맡게 됐고 여러 드라마를 전전하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KBS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에서 처음으로 여주인공을 맡으며 서광준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후 연기를 시작하며 처음 둥지를 텄던 6호컴퍼니와 계약이 만료되고 이병헌이 설립한 BH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는데 사실 꾸준한 작품 활동에도 불구하고 육룡이 이후로는 굵직한 작품들이 없었다. 2021년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섬세한 연기로 큰 호평을 받으며 청룡영화제 신인여우상도 수상했지만 대중성은 없었고 공승현은 점점 그렇게 잊혀져 갔다. 이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승현 본인도 배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자선책으로 승무원 준비를 했었고 토익과 HSK를 공부했었다고 한다. 셋 중에 하나라고 본다. 진짜 작품운이 더럽게 없거나 작품을 고르는 성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승현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거나 근데 해온 작품들 보면 같이 출연한 다른 배우들도 꽤나 빵빵해서 이건 공승현이 캐리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아무튼 그러다 2021년 드디어 혈이 좀 뚫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TVN 드라마 불가사리 그 시작이었다. 메인 주인공은 이진욱과 권나라였고 공승현은 서브 주연으로 시청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 나름 선방했으며 TV 시청률은 부진했지만 넷플릭스 동시방영으로 글로벌 차트 순위권에 들어가며 꽤나 화제성을 모았다. 이후 SBS 드라마 소방서역 경찰서 그리고 제일 최근 작품인 영화 핸섬 가이즈 확실히 임팩트 있는 작품들이 많아졌다. 특히 핸섬 가이즈는 크게 흥행은 못했지만 170만 관객으로 손익분기점은 넘었고 꽤나 재밌다는 평이 많은 작품인데 진양철 회장과 송촌, 장희수 등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감초 배우들이 코믹한 연기를 선보였다. 하도 재밌다길래 궁금해서 봤는데 약간 옛날의 무서운 영화 같은 느낌으로 병맛스럽게 웃긴 전형적인 팝콘 무비다. 아무튼 나름 재밌게 봤고 역시 공승현은 뒤지게 이뻤다. 현재 공승현의 차기작으로는 일본의 소설 원작인 여행을 대신해드립니다가 있는데 유준상, 김재영, 홍수연이 주연이며 공승현은 주인공을 맡았다. 원작 소설의 내용은 모르는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센터였던 적 없던 아이돌 출신 리포터가 의뢰받은 여행을 대신해주는 힐링물이라고 한다. 잠깐, 공승현 얼굴로 센터를 못했다고? 현실성 없는데? 아무튼 2025년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미 시즌2의 제작까지 확정된 드라마라고 한다. 그리고 한 작품이 더 있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될 악연이다. 이 작품도 2025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며 아마도 메인 주인공은 신민아, 박혜수로 예상되고 서브 주연으로 김성균, 이희준, 이광수, 공승현이 확정됐다. 벌써 제목부터가 뭔가 대작비리고 넷플릭스와 찰떡인 범죄 스릴러물. 또한 검사회전을 연출한 이희령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고 하며 일단 주연 배우들 중 믿고 보는 배우들이 많아서 상당히 기대가 가는 작품이다. 공승현은 성공한 한 의사의 여자친구이자 판무파탈 매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데 만약 작품이 대박을 치면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특출난 매력을 보여준다면 인지도를 올릴 기회로 보여진다. 공승현은 특출난 연기력이나 특정 작품으로 뜬 배우는 아니다. 사실 떴다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현재는 어느정도 인지도를 모은 배우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임팩트 강한 작품 없이 현재 인기를 모은 건 그녀의 특출난 비주얼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에 맑고 깨끗한 피부까지 가지고 있어 유독 화장품 광고를 많이 찍기도 했고 특히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고 평가되는 연예인 중 하나로 과거 한 기자는 공승현과 인터뷰를 했는데 공승현은 기자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 말 한마디에 해당 기자는 일주일 동안 독서실에서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렇게 나온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녀를 만나고 이상형이 바뀔 정도였다. 윤호가 말한 인생의 진리는 그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눈동자가 보라카이 바다처럼 맑고 깊다. 입술도 예쁘고 치아까지 가지런해서 그녀 입에서 나오는 훈민정음까지 아름다워 보일 정도다. 심장이 녹아내려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다시 장착해야 할 정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직도 기자하고 있을지 궁금하네. 근데 냉동실이랑 훈민정음 드립 빼고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공승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그녀의 동생 정현이다. 공승현은 정현보다 3살의 언니며 정현은 알다시피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인데 공승현이 SM에서 연습생으로 있던 시절 정현도 SM 오디션에 합격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JYP도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정현은 JYP를 선택해 결국 현재 트와이스의 멤버가 됐다. 공승현은 정현이 16에 참가했을 때 직접 응원을 가기도 했으며 인스타에 정현에 대한 레어급 자료들을 올리기도 해 트와이스 팬들의 필수 팔로우 대상이 되기도 했고 정현뿐만 아니라 다른 트와이스 멤버들을 상당히 좋아했다. 특히 트와이스 초창기에는 찌위를 상당히 좋아했고 현재는 미나와 사나에게 많은 애정을 보였다. 또한 2016년에는 인기가요에서 정현과 함께 최초로 자매조합 MC를 맡기도 했는데 이때 MC 신고식으로 동생 정현을 포함한 트와이스 멤버들과 치열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7년의 연생 짬바가 있다 보니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고 그야말로 걸그룹 센터급 비주얼이었다. 공승현은 자신의 신체 부위 중 갈색 눈동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꼽았는데 확실히 밝은 편에 속했고 어릴 때는 이게 컴플렉스였다고 한다. 취미는 시를 읽거나 서예를 좋아하는데 시는 시인이 꿈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고 주변인에게 시를 선물할 정도로 즐겨 읽는다고 한다. 가끔 시간이 나면 예술의 전당에서 할아버지들과 서예 수업을 받기도 하며 융용인한시를 하게 된 계기도 서예가 영향이 컸다고 한다. 또한 전시회에 가면 엽서를 많이 살 정도로 엽서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며 좋아하는 영화는 노트북, 타이타닉, 원데이, 비긴 어게인, 어바웃 타임, 러브로지 등 주로 멜로를 좋아하고 이상형은 눈썹이 진하고 남자답고 든든한 사람이라고 하며 한때 주원이라고 콕 집어 밝히기도 했다. 주원이 눈썹이 진했어? 공승현은 2024년 3월 손호준과 열애설이 났는데 둘은 소방서역 경찰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현재까지 2년째 연애 중이라며 기사가 떴다. 하지만 기사가 뜬 지 불과 1시간도 안 지나 공승현 측은 빛의 속도로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고 그렇게 열애설은 마토준 엔딩과 함께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피부관리는 주로 알로에 젤과 코코넛 오일을 바르고 오히려 여러가지 바르면 트러블이 일어나 별다른 관리 없이 수분에만 신경 쓴다고 한다.
데뷔 초 공승현은 풍문으로 드로소를 찍으며 알바생 연기가 어수룩해 감독한테 혼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접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해봤고 현재는 서브웨이의 웬만한 메뉴는 거의 다 만들 줄 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아버지가 한식 셰프인데도 정작 본인은 요리를 못한다고 밝혔다. 드라마 풍문에서의 여담이 또 있는데, 극중 공승현이 맡은 캐릭터가 아나운서 준비를 했고 이로 인해 공승현은 유명한 아나운서 학원에 가면까지 쓰며 신분을 속이고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에 실제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공승현의 가능성을 본 학원의 러브콜이 계속됐다고 한다. 어떠한 단어보다 예쁘다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배우 공승현. 하지만 그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해 아까운 배우. 그래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 작품만 잘 만나면 큰 인기를 얻어도 이상하지 않을 배우다. 예정된 차기작들이 잘 되길 기원하며 그녀의 활동을 응원한다.